장동혁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또 이준석 대표 이렇게 세 분이서 뭔가 또 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이런 정치권 기사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특히나 그 통일교 특검 요걸 고리로 해서 심지어 무슨 단식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요거는 좀 많이 나간 기사죠. 워낙 제가 이거 철벽 방어하다 보니까 네. 조금만 기미가 보여도 이제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뭐에 대한 철벽 방어예요? 저희는 대선 때도 아니면 총선 때도 네.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 자체적으로 명확하게, 간다. 예, 항상 그 얘기 해왔고 그거 지켜오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안 한다는 얘기를 조금 안 하니까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최근에 통일교 특검은 네. 그래도 이거는 워낙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순리대로 하려면은 특검을 추진해야 되니까 거기에 의견이 합치한다고 해서 이제 정치적 연대 가능성까지 얘기하는데요. 네. 너무 나갔죠. 네. 그러니까 특검엔 당연히 이제 찬성을 하시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과 뭘 같이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우리 생각에 이거는 특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예전에 2차 대전 때도 보면요. 네. 소련하고 그 미국이랑 영국 이런 데가 히틀러라는 중요한 적 앞에서는 이렇게 연대하잖아요. 네. 애초에 본질적으로 공산주의랑 같이 자본주의 할수 없음에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사안이죠. 히틀러 정도의 통일교 특검 자체를 추진하는 것이 뭐 거의 저희는 이 통일교 특검을 선택적으로 수사한 것은 법치 무너뜨리는 사실 법치 무너뜨렸다 그래가지고 특검한 건데 특검이 더 이제 희한한 짓을 한 거니까 그건 지적해야죠.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지금 이제 뒤에 나온 뭐 정치인 관계 로비가 핵심이 아니라 그걸 그때 제때 수사하지 않은 지금 민중기 특검이 더 수사 대상이 아마 되는 이거 거예요. 들고 가면요 네. 윤영호 씨가 아마 국민의힘 관련 인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은 이미 민중위 특검이 다 수사했을걸요. 이첩 받아보면 알겠지만은 네.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가지고 아마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럼 민주당 쪽은 많이 남았을 거다. 안 건드린 상태겠죠. 왜냐하면 당장 전재수 장관도 인지가 되었을 텐데 그 당시에 뭐 소환하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특검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 쪽 인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선택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민중기 특검 굉장히 문제고. 그래서 특검하자고 한 거죠. 사실 그게 특검의 핵심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지어 지금 감옥에 몇 달째 있는데 네. 그때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라도 나와 수사라도 한 액션을 취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했잖아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이름도 안 나오고 수사도 안 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이름이 그러면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있었으면 거예요? 벌써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한꺼번에 나올 때 나왔지. 뭐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동안 숨겼거나 조사 안 하거나 저는 하진 이름이 이미 않았잖아요. 나왔고 나경원 대표가 돈 받은 게 있었거나 아니면 진짜 문제들이 있었다면 벌써 그것까지 내용이 나왔을 거라 봅니다. 네. 예, 뭐 나경원 대표를 민주기 특검도 이빨까지는 않거든요. 네. 예, 혹시나 저 걱정돼서 여쭤보는데 네. 그 천정궁 안 가셨죠? 안 갔어요. 네. 청심국제宫 갔다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가셨어요? JTBC 학교 다녀오세요. JTBC 학교 다녀오세요? 예. 그때 거기 무슨 프로그램. 예, 그거 퀴즈 청심국제로 내고 뭐 갔다 이런 왔습니다. 거. 그래요? 네, 강남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네. 여튼 통일교랑의 어떤 연관성도 그 없다. 정도 인연 청심국제고 JTBC랑 갔다 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랑 무슨 뭐 지방선거를 연대하니 뭐 같이 뭐 나중에 뭐 이런 거는 전혀 지금 고려하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 상황이 변한 게 없잖아요. 예, 결국 이게 보도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럼 그 개혁신당 관계자가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네. 이제 그 이준석 장동혁과 공동 단식을 구상한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24일에. 그래서 뭐 먼저 군중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한 뒤에 단식은 최종 선택지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서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제 사실상 같은 무대에 서고 그다음에 이제 대여 투쟁을 같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단식 얘기까지 지금 나온 건데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예요. 뭐 아이디어야 무궁무진하고요. 뭘 할 수 있는지는. 그리고 제가 언론인분들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답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특검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그 정도 언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언론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봅니다. 뭐 단식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뭐 그다음에 뭐 삭발도 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주당이 만약에 특검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이게 원래 계획대로 단식까지도 가야 했을 네. 사안일 수 있는데 민주당이 되게 빠른 속도로 특검 하자고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나 추천 방식이나 수사 대상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식도 할 수 있고 같이 무대에 설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건 조금 각도를 달리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천 방식이랑 그 수사 대상 갖고 그 어기장 놓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했습니다, 과거에.
예. 그러니까 이거 특검을 반대할 때 보통 하는 게 네. 우리도 좋아. 그런데 수사 대상이랑 그리고 검사 선정 방식은 이견이 있어.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냥 클리셰화된 그냥 문구기 때문에 네.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민주당 지금 반대하는 거라고 보세요. 전형적인 양두구육. 앞에는 그 찬성 간판 걸어놓고 뒤에서는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추천 방식을 근데 반드시 개혁신당이 원하는 대로만 해야 그 찬성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도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당신이 그럼 특별검사 고르세요 했으면은 찬성했을 수도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때 뭐 했습니까? 교섭단체 간에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랑 조국혁신당이 해가지고 추천하면은 네. 대통령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방식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핑계로 거절했던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찬성의 진정성이 있다면 네. 추천 방식 수사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 이건 항상 우리 개혁신당의- 관리한 게 뭐냐면요. 네. 드루킹 특검 때도 그랬고요. 본인들이 3특검 발의했을 때도 그렇고요. 수사의 대상으로 지목된 정당에선 추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3자 추천을 지금 하자고 저희는 거기까지 양보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민주당이 그걸 안 받는다는 거는 3자 추천도 안 된다. 뭐 대법원이 싫다고 그러는데 대법원 자기들이 공격해놓고 자기들이 싫다 그러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헌법재판소? 뭐 헌법재판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3자 추천에서 뭐 민변 얘기까지 나오면은 민변이 어떻게 3자입니까? 누가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래가지고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왜 행정처가 등장한 거예요? 대법원이니까요.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은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판단하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는 변협을 해도 괜찮아요. 예. 변협 변협은 혹은 괜찮아요? 네. 대법원? 대법원도 괜찮고. 대법원이 원래 공정성에 지금 시비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이 싫어한다 이거거든요. 그 이재명 제 대통령의- 질문은 뭐냐면 네. 대법원은 결국에 최종 판단자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추천하게 되면 그 수사한 사람의 수사를 뭐 이거는 무죄고 저건 무죄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심판이 뭔가 선수를 대법원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판사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대법원에서 추천한다는 검사를 것이. 추천할 때 네. 보통 이게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네. 우리가 추천권 행사하니까 한번 당신들이 하고 싶은 사람 지원해 보세요. 이런 조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 검사 출신이겠죠. 온 사람 중에 본인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주체를 그냥 고르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추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문제 크게 없을 거라고 근데 봅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추천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이렇게까지 정쟁이 가속화된 적도 없었고요. 네. 민주당이 끝까지 저렇게 본인들이 수사 대상인데도 저렇게 생산 놓는 것도 없었겠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 드루킹 특검에 준용해가지고 네.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민주당이 추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왜냐면 헌재가 추천해도 또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네. 헌재가 추천하자면 하는 건데 네. 거기도 사법부의 성격을 띈 곳이거든요. 그것도 이상해요. 헌재 추천도 저는 이게 다 이상한 얘기인 것 아니 같아요. 민변이 훨씬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변이 최악인 것 같은데 선택하라는 근데 거는.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안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없는 정당 중에 다수당이 추천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민주당 그러면은 조국당이 지금까지 네. 민주당이랑 이중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이제 그 경향신문에서 정당별 이념 지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개혁신당은 지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사이에 딱 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거든요. 우리 법안 투표한 거 성향을 보면. 네. 근데 조국당은 과거 정의당 포지션에 가 있어요. 아니 이건 수사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게 뭐 법안 이번에 정치적 보시면요. 성향이 중요한가요? 전재수 장관 이번에 수사받는 거죠. 네. 거기다가 앞으로 친문계 인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친문계 인사들이 지금 노아의 방주로 생각하는 곳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당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조국당에서 저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기들이 고집하다가 자기들이 수사 받을 수도 있어요. 저러면은 조국 대표는 지금 뭐 저한테 뭐 저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수사 받았다고 생짜를 씌우는데 네네네. 본인들이 지금 오히려 친문계들과 결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럼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제3자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다시 필요하겠네요. 전부 모여가지고. 그럼 제일 그래도 아니, 근데 가능한 제가 데가 봤을 때는- 변협. 그러니까 이게 네. 원래 변협에서 보통 하고요. 네. 거기다 이제 대법원이 나오게 된 것도 뭐 사실 뭐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근데 민주당이 헌재도 이제 새로 나오는 거고 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하면은 변협이나 이런 주체들을 가도 돼요. 근데 어쨌든 3자 중에서 좀 공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네.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반동답 쪽으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4대 종단이 추천하러 나오겠다. 자네 네. 종단이요? 네. 통일교를 제외한 천주교 추천 변호사, 뭐 그 기독교 추천 변호사, 뭐 거기다가 뭐 민주당이 좋아하는 민족 종교는 넣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다 넣어도 돼요. 불교 넣고. 이게 저신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못 믿지를 믿는. 못하니까 네. 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3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너무 달라서 네. 거기까지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 냉정하게 보면 이게 왜 시작된 거냐면요. 네. 민주당이 대법원이 불공정하다 때리기 시작해서만 그렇거든요. 자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야 뭐 대선 앞두고 뭐 어떻게 한 달 전에 그렇게 판결 내냐, 그러니까 조의대 아니다 이러겠지만은 이번에 내란 특검이 한 거 보세요. 그 결과 보면 조의대 대법원장 그 계엄의 날이 어땠습니까? 그 계엄은 위헌이니까 거기다 연락관 보내지 마라 했던 게 오히려 나와가지고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왜 한 달 전에 나왔냐 하지만요. 왜 그 재판이 3년을 갑니까? 그건 이미 한 1년 만에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재판인데 늦어진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대선 앞두고 한 달 앞에 나왔냐 이걸 갖고 지금 거의 반년째 대법원장을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놓고는 대법원이 불공정하다 의아합니다. 좀 보면.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에 대한 혹은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역시 네. 그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법원 추천은 받아들이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저는 같고. 뭐 그 대법원에 대한 저의 불신이 네. 있는 거는 네. 그거와 상관없이 이상해요. 아무튼 심판을 결국할 사람이 추천한다는 건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변협은 변호할 사람이 하는 건데 나중에 가면. 아까 변호할 저는 그래서 뭐 변협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네. 네. 그냥 이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굳이 따지면 플레이어가 될 확률이 가장 적은 이 법조인 집단 중에 그렇긴 하겠죠. 그럼 대법원의 반대쪽에 있는 거는 뭐 변협이 뭐 이걸 조직적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 변호사가 될 수도 있어요. 변호사와 가까운 사람이 변협에 추천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하지 말까요? 그럼 어떻게 언론 단체에서 해볼까요? 그러면 아니 그냥 원래 정치적 하던 대로 자신들의 정당이 거기에 연루되지 않은 정당이 추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 나왔던 것이 그럼 조국 당이랑 저희 당이랑 합의하는 후보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합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합리적인 사람 이름을 댔을 때 조국 당에서 뭐라고 할지 합의를 모르겠습니다. 할지. 예. 예. 여튼 정치인들이 아닌 분들이 추천하는 게 그래도 모양상으로는 가장 4대 종단.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스님도 못 믿으면 끝났죠 그러면. 네. 이제. 여튼 요거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하긴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치적인 어떤 걸 같이 도모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정도로 아무튼 뭐 생각을 하도록 공동 하겠습니다. 단식 이런 건 그냥 레토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저 거죠. 의외로 국회에서 몇 안 되는 단식 경험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아니, 핵심은 공동입니다. 지금 단식이 아니라. 제가 하는데 같이 하든지 그거는 알 바 아니죠. 그건 제가. 그러니까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는 단식까지 할 수 있지만 네, 예. 그게 장동혁 대표와 같이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요. 제안은 할 수 있죠. 저 할 건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왜냐면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공조하라고 있으니까.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공조는 계속 할 네. 것이다. 지방선거 연대 당연히 1도 가능성 없고요. 문제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네. 전혀 혹시 가능성이 뭐 없다. 오세훈, 한동훈, 뭐 이준석 이런 연대도 안 되고.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대표 그렇게 안 좋아할 걸요. 그럼 오세훈, 이준석 연대는 가능해요? 저희는 좋아합니다. 거기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거야. 근데 이게 뭐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뭐 저 일본에 친한 정치인들 있거든요. 근데 자민당이 이상한 거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제가 맞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과 개인은 별개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호감은 있고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렇죠. 저희 당도 지금 서울시장 나가겠다 선언하는 사람 있는데 네. 거기다 대놓고 제가 오세훈 시장과의 단일화를 논의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논의를 한다. 그거는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아니죠.